여러분, 비타민C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피부 미백.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비타민C의 진짜 힘의 10%도 안 됩니다. 비타민C는 그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에요. 몸속 세포를 매일 복구하고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며 독소를 청소하는 인체의 정밀 수리공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수리공은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비타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피부는 여전히 칙칙하고 잇몸은 자주 붓고 피나고 감기만 걸리면 또 금세 앓아눕는 분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타민C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 그 타이밍과 방식이 효과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비타민C는 인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유일한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통해 공급하지 않으면 하루만 해도 혈중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효과도 즉각적이에요. 피로가 줄고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잇몸 출혈이 가라앉고 심지어 혈압과 혈관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매일 챙겨도 효과를 못 느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타민C는 양보다 타이밍의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시간에 섭취하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최대 3배까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 난다면 나는 지금까지 괜히 먹었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C를 단순히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되살리는 에너지 배우자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 공복인가요? 식후인가요? 아니면 피곤할 때만 챙기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습관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C의 진짜 효능과 그 효과를 3배 높이는 복용법 하나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비타민C의 위대한 능력부터 볼까요? 비타민C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재다능합니다. 단순히 감기를 막는 비타민이 아니라 몸속 모든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엔진이에요. 쉽게 말해 비타민C는 몸속의 녹슨 부분을 닦아내는 청소부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산소를 써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바로 활성산소가 문제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벽을 녹슬게 하고 단백질 구조를 망가뜨리며 결국 노화와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이런 활성산소를 정확히 찾아내 붙잡습니다. 마치 불이 번지기 전에 잡아주는 소방수처럼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이 완화되고 피로가 줄고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2%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는 펌프죠. 비타민C는 이 펌프를 감싸는 내벽의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이 미세 손상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끼어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비타민C는 그 상처를 복구하여 혈관을 매끈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즉, 비타민C는 혈관의 수리공이자 심장의 든든한 동반자인 셈이에요. 피부에서도 비타민C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콜라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콜라겐은 비타민C가 있어야만 합성됩니다. 콜라겐만 아무리 많이 계속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몸은 그 재료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한 사람은 피부가 맑고 탄력 있으며 상처가 빠르게 아뭅니다. 단순히 피부 미백이 아니라 세포 재생 속도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타민C는 뇌와 신경의 방패막 역할도 합니다.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심하겠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뇌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필터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나 기억력 저하가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비타민 C 수치가 낮다는 것입니다. 결국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서 두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비타민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피부에서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혈관에서는 손상 부위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고 뇌에서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경을 지켜줍니다. 이런 모든 작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돌보는 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오해를 바로잡을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아서 다 소변으로 나간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듣고 다 흘려보내니까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비타민 C가 혈중 농도를 높여야 각 세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소변으로 나가는 건 남은 소량이고 이전에 이미 몸은 필요한 만큼 다 써버린 뒤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누어 두세 번 복용하는 것, 그것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알면 비타민 C 복용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비타민 C를 매일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극대화되는지 그 구체적인 타이밍과 조합을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매일 연구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건강 지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먹으면 좋다가 아니라 없으면 몸이 서서히 망가진다에 더 가깝습니다. 부족해지면 처음엔 그저 피곤함 정도로만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몸 구석구석에서 분명한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신호, 멍이 쉽게 생긴다. 살짝 부딪혔는데도 푸른 자국이 오래 남거나 며칠이 지나도 색이 옅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모세혈관이 약해졌다는 경고예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모세혈관 벽이 약해져 아주 작은 충격에도 피가 새어나오죠. 흔히 나이 탓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혈관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 잇몸입니다. 양치만 해도 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이 붓고 치아 사이가 헐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비타민C 부족의 첫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야 잇몸 속 조직이 단단히 붙잡아 주는데 부족하면 그 지지대가 약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잇몸이 쉽게 무너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입안이 자주 헐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 상처가 오래간다. 손에 작은 상처가 났을 때 예전엔 하루 이틀이면 아물던 것이 요즘은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비타민C가 조직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핵심 조력자이기 때문이에요. 부족하면 세포가 새살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상처는 길게 남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트기 쉽습니다. 손등이나 팔뚝이 유난히 건조해지고 윤기 대신 살짝 잿빛 톤이 도는 것도 사실 수분이 빠진 게 아니라 세포 재생이 멈춰버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C는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보조 엔진이에요. 그래서 잠을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며 몸이 무겁다면 실제 이유는 휴식 부족보다 세포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에는 체내 비타민 C 저장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해도 피로가 훨씬 빨리 쏟아지고 기운이 쉽게 빠지죠. 면역력 저하와 잦은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우리 면역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해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가고 쉽게 재발하는 분이라면 체력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연료가 고갈된 겁니다. 실제로 감기약보다 비타민 C 섭취를 꾸준히 하면 면역 방어력 회복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부분, 바로 피부.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는 피부 속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잡티가 늘어나며 자외선에도 훨씬 쉽게 손상됩니다. 요즘 얼굴이 유난히 칙칙해졌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는 햇빛이 아니라 피부 속 항산화력이 떨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억력 저하 역시 비타민 C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몸에서 산화를 가장 많이 겪는 장기입니다. 비타민 C는 뇌 안에서 신경세포를 둘러싼 보호막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고 생각이 흐릿하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잦아지게 되죠. 그냥 건망증이 생겼나 보다 하고 넘겼던 현상이 사실은 뇌피로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중 한두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는 비타민 C를 꼭 챙겨 드세요. 이제 왜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셨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사람마다 효과 차이가 큰 이유는 바로 흡수율과 유지력의 차이 때문이에요. 비타민 C는 수용성, 즉 물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이 말은 곧 몸속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먹고 두세 시간쯤 지나면 혈중 농도가 최고점에 올라가지만 올라간 다음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 번에 1000mg을 먹어도 몇 시간 뒤엔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따라서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두세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에 각 500mg씩 섭취하면 하루 내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포가 항산화 방패를 끊김없이 작동시킬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복용 타이밍입니다. 공복이 좋을까? 식후가 좋을까? 흡수율만 따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 시 속쓰림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식후 복용입니다. 음식과 함께 들어가면 흡수 속도가 완화되고 위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 C는 위에 부담이 된다는 분이라면 꼭 식후로 바꿔보세요. 이제 형태별 차이도 살펴볼게요. 먼저 일반형 비타민 C.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형, 가루형, 츄어블이 이 부류입니다. 물에 바로 녹아 흡수는 빠르지만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속도입니다. 두세 시간이면 혈중 농도가 정점을 찍고 나서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죠. 그래서 일반형은 한 번에 몰아먹기보다 작게 여러 번 나눠 먹기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리포조말형 비타민 C. 흡수율이 3배나 높다더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건 가루냐, 액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차이입니다. 리포조말은 비타민 C를 지방층으로 감싼 미세한 입자 형태로 만든 제품이에요. 보통 비타민 C는 물에 녹기 때문에 장벽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데 리포조말은 지방성 성분 덕분에 장세포 속까지 쏙 스며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90% 이상 나오고 혈중 농도도 훨씬 오래 유지돼요. 또 하나 속이 편합니다. 일반형의 산성 성분은 공복 섭취 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지만 리포조말은 지방층이 위벽을 보호해 자극을 덜 줍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 훨씬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구미형 젤리형 비타민C. 달콤하고 간편해서 인기가 많지만 대부분 함량이 낮고 당분이 많아 혈당이 높은 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구미형은 어디까지나 보조용, 주 복용은 일반형이나 리포조말형을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용량은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요즘 2000mg 이상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 2000mg 이상을 장기 복용하기보단 1000mg 내외로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하루 500에서 1000mg이 적정선이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비타민C 흡수율을 높이는 기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흡수율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음식 궁합이에요. 음식에도 친구와 상극이 있듯 비타민C에도 궁합 음식과 금기 조합이 존재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비타민C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좋은 궁합과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는 나쁜 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타민C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최고의 조합부터 알아볼까요? 혹시 철분제를 함께 복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비타민C는 철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철분은 위장에서 변하기 쉬운 성분이라 단독으로는 체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비타민C가 철분 분자를 안정된 형태로 바꿔 장에서 훨씬 잘 흡수되도록 돕는 거예요. 특히 빈혈이 있는 분이라면 철분제와 비타민C를 반드시 세트로 드셔야 합니다. 덕분에 산소 운반 능력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훨씬 덜해질 겁니다. 다음 궁합은 피부 재생의 핵심, 바로 콜라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만 따로 챙기시는데 사실 콜라겐은 그 자체로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이 그걸 소화분해해서 새로운 피부 조직으로 재조합하려면 비타민C라는 열쇠가 꼭 필요하죠. 비타민C가 있어야 합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제품을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피부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특히 저녁 복용을 추천합니다. 밤은 우리 몸이 세포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 비타민C와 콜라겐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최대가 되죠. 이번엔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비타민C는 영양제뿐 아니라 음식에서도 얻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로 먹는 과일과 채소 중에서도 천연 비타민C 저장소가 숨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키위, 딸기, 귤,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이 과일과 채소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항산화제와 풍부한 섬유질이 들어 있어서 비타민C가 훨씬 오래 머물고 몸속 흡수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비타민C 한 알에 귤 한 개를 더하세요.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영양제의 효과를 음식이 안정적으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 절대 잊지 마세요. 비타민C는 물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물 없이 삼키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벽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 특히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리포조말 비타민C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고 체온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흡수율이 한층 높아집니다. 이번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커피입니다.
비타민C를 먹고 곧바로 커피 한 잔, 이건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해 비타민C를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몸에 들어오기 무섭게 그대로 소변으로 흘러나가 버리는 셈이에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원칙, 비타민C 복용 후 최소 1시간은 커피를 피하라. 대부분 아침 영양제 드시고 바로 커피 한 잔 마시는 습관 있으시죠? 오늘부터 그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비타민의 체내 유지 시간이 2배는 늘어납니다. 또 한 가지,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음식도 조심하세요. 탄산 속 인공 첨가물, 인스턴트 음식의 나트륨과 방부제는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높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바로 그 산화를 잡기 위해 투입되자마자 몽땅 소모됩니다. 청소부를 불러놓고 청소 도중에 다시 쓰레기를 퍼붓는 꼴이죠. 그러니 비타민C 복용 전후 1~2시간은 가공식품과 탄산음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술과 담배는 비타민C의 최대 천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소모되고 흡연 시엔 한 갭이 피울 때마다 비타민C가 약 25mg 이상 파괴돼요. 그래서 흡연자나 음주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최소 2배 이상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 비타민C와 칼슘은 동시에 복용하면 체내에서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복용 시간을 2시간 이상 간격 두는 것인데요. 한 가지만 지켜도 신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비타민C는 철분과 만나면 혈액을 만들고 콜라겐과 만나면 피부를 만들며 물과 만나면 흡수를 올리지만 커피와 만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결국 비타민C는 언제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전부인 영양제랍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실제 생활 루틴으로 옮겨 볼게요. 아침 하루의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많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 아침 식사 직후 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500mg 섭취하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건 귤이나 키위, 오렌지, 파프리카. 커피는 최소 1시간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습관 하나만으로 아침 피로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점심 몸이 가장 활발히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비타민C는 이때 세포의 엔진오일 역할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500mg을 복용하면 오후 피로가 훨씬 덜하고 집중력도 높아지죠. 이때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철분제. 흡수를 극대화해 빈혈 예방 효과를 더해줍니다. 저녁 하루를 정리하고 몸이 복원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 이때 비타민C는 세포 수리 전문가로 변신하는데요. 피부, 근육, 혈관을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흡수가 오래 지속되는 리포조말 형태가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리포조말 500mg을 복용하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건 콜라겐 보충제. 밤사이 피부와 근육이 재생되면서 다음날 아침 얼굴빛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훨씬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밤 루틴 하나로 피부 톤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개인별 주의사항도 꼭 체크하세요. 위가 약한 분은 공복 대신 식후 복용이 원칙.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하루 1000mg 이하로 제한. 반대로 흡연자나 음주 습관이 있는 분은 하루 2000mg 정도는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리포조말보다 일반 비타민C 형태가 더 안정적이에요. 결국 비타민C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꾸준히 먹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타민C를 하루의 리듬에 맞춰 드셔보세요.
하루 3번 올바른 시간과 조합으로 먹는다면 당신의 세포는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피로감은 줄고 피부는 한층 맑아지고 무엇보다 몸 전체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 딱 3일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직접 증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타민C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감기 예방제나 피로회복용 영양제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아시게 된 것처럼 비타민C는 그 이상의 일을 해내는 아주 특별한 영양소입니다. 단순히 몸을 보충하는 알약이 아니라 우리 몸속 모든 세포의 일과를 조율하고 피로와 염증에서 몸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 그리고 삶의 리듬을 다시 맞춰주는 작은 리셋 버튼이에요. 아침에는 하루를 깨우는 시동키처럼 활력을 주고, 점심에는 지친 세포에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밤에는 조용히 상처난 부분을 복구시킵니다. 이 3번의 리듬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단 3일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일주일이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한 달이면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C의 진짜 힘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한 번의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비타민C 500mg, 점심 식사 후 철분제와 함께 한 알, 잠들기 전 콜라겐과 리포조말 한 알, 이 3단계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이 작은 루틴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세포를 깨우고 혈관을 맑게 하고 피부를 환하게 바꿔줄 거예요. 매일 단 1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1년 그리고 10년 뒤 건강을 바꾸게 됩니다. 비타민C는 새로운 시작을 돕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자 매일 자신을 돌보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김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진심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알찬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